이번 영상에서는 10간과 12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곡에서 태극이 갈라져 나왔고, 태극에서 황거, 그 다음에 사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행은 수와 화의 작용에 의해서 목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목화금이 모두 합쳐져서 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에는 수목화금이 다 들어있겠지요. 수목화금이 뭉쳐져서 토가 되었으니까 어떤 경우는 수가 많은 토가 있을 테고, 어떤 경우는 화가 많은 토가 있을 테고, 어떤 경우는 목이 많은 토, 어떤 경우는 금이 많은 토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라는 것이 복잡하고 미묘하겠지요. 여러 개의 기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 개 기질이 정확하게 정확한 비율만큼 결합을 했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는 못 보지요. 그래서 어, 토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오행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는 무와 기입니다. 무와 기. 무와 기는 어, 네 가지 수목화금이 합쳐져서 만든 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와 기가 제일 파악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축, 진, 미, 수리, 토인데 이 토도 보면 축은 금기운, 수기운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만들어진 토고, 진은 수와 목, 목성분이 있고, 미에는 화와 목성분이 많이 포함된 토고, 술에는 화와 금이 많이 포함된 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십간이라고 되어 있죠. 십간. 오행은 5개인데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2개씩 나눠지면 10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행이 음양으로 나뉘어진 것이 하늘에서는 10개 정식대로 10개 십간이 되었고, 땅에서는 원래는 오행이 2개씩 분화하면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땅에서는 2개가 더 추가되어서 12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십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오행이 갈라졌을 때는 10개로, 땅에서 오행이 갈라졌을 때는 12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느낌상으로나 오랫동안 동양철학을 해보면 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구름이 흐르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은 동한다, 땅은 고정이 되어 있다, 정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하는데 고열 정자, 그렇게 해서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하니까 동정이란 의미가 생겼지요. 동하고 정지되어 있다. 동하고 고요할 정자, 뭐 하여튼 고요할 정자 이렇게 쓰는데 동정. 지금 이 펜이 좀 굵어서 정확히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동정되는 겁니다.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간, 십이지가 생겨나는데 하늘에 10개의 오행이 생겨났습니다. 갑, 을, 병, 정, 모, 기, 경, 신, 임, 계. 땅에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지지요. 12개. 다시 오행이 음양으로 나뉘어진 게 하늘에서는 십간, 땅에서는 12지인데 더 분화가 되겠죠. 십간과 12지가 이제 짝을 이루면서 60개로 분할을 하는데 60갑자라고 합니다. 60갑자. 갑과 자가 만나면 갑자, 을과 축이 만나면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정묘, 모진, 기사, 경호, 신미, 임의신, 계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짝을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 모든 이제 경호의 짝을 다 맞추면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60갑자가 됩니다. 다시 60갑자로 분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발생한 오행과 땅에서 발생한 오행이 서로 맞물려 짝을 이루면서 60개로 분화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하늘에서 10개의 오행이 서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추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가벌이 있고 병정이 있고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요소가 하늘에서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행의 발생 순서는 수, 그 다음에 화가 왔었지요. 수화의 작용에 의해서 목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금이 생겨나고, 수목화금이 합쳐져서 토가 되었으니까 수화, 목금, 토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근데 이제 생하는 순서 흔히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하게 되는데 오행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자면 임계는 수입니다. 수. 그리고 가벌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입니다. 금. 수는 음양으로 갈라졌다고 했으니까 양으로 갈라진 게 임입니다. 그 다음에 음으로 갈라진 게 괴고, 그 다음에 목도 음양으로 갈라졌다고 했으니까 갑이 양입니다. 목의 음은 을입니다. 화는 역시 음양으로 갈라졌으니까 화의 양은 병입니다. 화의 음은 정이고, 토의 양은 무고, 토의 음은 기가 되고, 금의 양은 경, 금의 음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10개고 10간이라고 합니다. 10간의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북쪽으로 보면 임계 수가 북쪽에 있고 동쪽은 가벌이 있고 남쪽은 병정이 있고 서쪽은 경신이 있고 가운데는 토입니다. 수,
목, 화, 금이 모여서 토가 되었으니까 토를 가운데에 놓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하자면 북쪽은 겨울, 동쪽은 봄,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 이렇게 되죠. 중앙은 계절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 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 이렇게 네 가지 더 구분을 짓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10개의 작용이 있었지만 이 구분하는 작용 때문에 땅에서는 2개가 더 추가되어서 토가 4개가 되었지요. 이 구분 짓는 작용 때문에 12지지 12개로 2개가 더 추가되어서 땅에서는 12개의 12지지가 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12지지인데 정북의 자가 있지요. 정북의 자. 정북의 자가 있고 정동의 묘가 있고 정남의 오가 있고 정서의 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토입니다. 토. 겨울과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토가 하나 있지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토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 또 토가 하나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에 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지면 2개가 돼야 되는데 땅에서는 4개로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가 됩니다. 12지에서 오행을 살펴보면 해자는 수입니다. 해자는 수가 되고 인묘는 목이 됩니다. 목. 사오는 화가 되고 신유는 금이 됩니다. 금. 그리고 수목화금이 모두 합쳐져서 만든 것이 토인데 지지는 4개가 나온다고 했지요. 딴 오행은 보면 2개씩 나눠졌죠. 지지도. 근데 이제 토는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12개가 된 겁니다. 축토, 진토, 미토, 술토 이렇게 해서 토는 4개로 나눠졌습니다. 4개로. 뭐 꼭 굳이 이론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뭐 금이 많이 함유된 토, 이건 수가 많이 함유된 토, 이건 목이 많이 함유된 토, 이건 화가 많이 함유된 토. 수, 목, 화, 금이 비중이 많아진 토가 각각 4개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확하게 자연이 정확한 비율로 공평하게 형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수가 많이 함유된 토를 만들고 수목화금 중에서 수목화금이 합쳐지는데 수가 많은 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목이 많은 토를 만들어 줘야 되고 화가 많은 토를 만들어 줘야 되고 금이 많은 토를 만들어 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수목화금이 각각 많이 함유된
토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공평하게 해서 하려니까 네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수목화금이 합쳐져서 토가 되었으니까 지지에서는 네 개가 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가 됩니다. 12 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좀 전문적인데 물론 역술인들이나 뭐 주역을 연구하거나 오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는 금방 어, 삼행하면 아시는 건데 삼행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세 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축술미 삼형, 인사신 삼형, 그 다음에 자묘는 두 개가 붙어서 형이 이루어진 거고 진, 오, 유, 해는 돌아가면서 자형입니다. 환자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 진, 친과 진, 친은 스스로 형을 이루고 오, 오, 자형, 유, 유, 자형, 해, 해, 자형입니다. 축술미 같은 경우는 축은 술을 향하고 술도 축을 향하고 술은 미를 향하고 미는 술을 향하고 그럼 이 삼형관계가 결코 풀릴 수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진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삼형이 풀려버립니다. 축술미가 삼형인데 여기에 진이 하나 더 포함되어 버리면 일이 풀려버리는 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축술미는 축과 술과 미가 세계서로 얽혀서 미워하거나 얽어매거나 가두는 작용을 하는데 진이 하나 더 추가되어 버리면 진술축미로 이를테면 밤송이 같으면 꽉 물고 있는 상태가 축술미인데 진이 포함되어 버리면 밤송이가 쭉 하고 부러져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사주에 축술미가 모두 다 있는데 혹은 축술이 있고 대운의 미가 있는데 연운에서 진이 들어오면 축술미진 되면 형도 풀려버리고 사방팔방으로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토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오행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축술미진이 다 모여버리면 천지개벽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사방팔방이 다 열려버리는 거지요. 밤송이 같으면 꽉 물고 있다가 진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밤송이가 쭉 벌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축술미 형이 토 세 개가 꽉 뭔가를 감추고 그렇게 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가 진이 추가되면 쫙 하고 열려버립니다. 사방팔방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 진술충미가 다 있는 사람들이 천지개벽을 하는 사주인데 그러면 참 좋겠네 하지만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버리면 좋은 것도 닥치는 대로 들어오고 나쁜 것도 닥치는 대로 들어올 수 있지요. 축술미진이 다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단단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숨이라는 것이 형인데 진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사방팔방으로 땅이 다 열려버리고 축에서는 금에 고니까 바위가 많이 나오겠지요. 술에서는 화에 고니까 화가 많이 나오고 미는 목고니까 목이 많이 나오고 지는 수고니까 물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진술충미가 다 구비가 되면 물과 바위, 불, 나무 등등이 어우러져서 천지개벽이 되듯이 사방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흉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든 길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진술충미를 모두 갖춘 사람은 항상 어, 문이 다 열린 대신에 사방에서 나쁜 것이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를 해서 항상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신사명인데 인사신사명은 인이 사를 형하고 사가 신을 형하지요. 그런데 인사신사명이 되면 인과 사와 신이 맞물려서 뭔가를 가두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해가 추가가 되어버리면 인사신 세 개가 꽉 물려서 서로 놓지 않고 돌다가 해가 추가가 되면 완전한 원형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겠지요. 원래 인사신이 있는 사주가 해가 들어오는 해나 해가 들어오는 대운에는 모든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쫙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에 인과 사가 있는데 대운에서 신이 있고 연운에서 해가 들어오면 얽혔던 일, 복잡하게 실타래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사신에는 빙글빙글 돌면서 해탈을 이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버린다. 인사신에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경우, 좋게 작용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 정도로 부와 명예와 귀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인사신에는 정신적으로 완전한 해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소행성 같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뭐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조리 인사신형으로 얽혀 있다가 해에서 풀려버리면 그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부분이 사라져버려서 신성과 같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쁘게 적용하면 인사신해가 되면 인사신에서 얽혀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사신해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갈아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모두 있는 경우, tin술충미가 모두 있는 경우, 인사신해가 모두 있는 경우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정말 좋은데 천지개벽하듯이 정말 좋은데 반대로 작용을 하면 지옥으로 변하겠죠.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좋게 작용을 하면 천지개벽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나올 테고 반대로 작용하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사신에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해탈, 너무나 자유스러운 상황이 되지만 반대로 가버리면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러한 회전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끝없이 회전을 하니까 해탈이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해탈이나 뭐 정신적인 해방감,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까딱 잘못하면 세상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겠지요. 박정희 씨가 보면 인사신해가 다 있다고들 합니다. 자기는 극기를 누렸고 극부를 누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지만 심성이 나쁘게 작용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고통 속으로 갈아엎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좌우명유가 다 있거나 진술충미가 다 있거나 인사신해가 다 있을 경우는 좋게 작용하면 그렇게 좋은데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정말 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면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자형도 있지만 진, 오, 유, 해, 환, 자형도 성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조에 유해가 있는데 대운에서 진이 들어오고 연운에서 오가 들어오면 진, 오, 유해가 다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 하나의 일 때문에 얽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장애가 있어서 상당히 괴롭게 됩니다. 진, 오, 유, 해가 사주에 다 들어올 때는 상당히 괴로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겹으로 얽혀서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저기로 가도 안 되고 뭐 자기가 한 가지 일로만 얽혀도 괴로운데 진호유해 같으면 네 가지지요. 네 가지 일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여기저기 얽힌 일들 때문에 돌아가면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신 같은 경우는 해가 들어오면 형이 풀려버리고 축술미 같은 경우는 진이 들어오면 형이 풀려버리죠. 축술미도 보면 축술미에 진이 들어왔을 때 형이 풀리면서 좋은 것도 들어오는 게 장애가 없고 나쁜 것도 들어오는 게 장애가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축술미의 경우도 형이라는 게 좋은 것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형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인사신 같은 경우에도 해가 들어오면 정신적인 해탈, 자기가 항상 번뇌되는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나쁜 쪽으로 가면 모두 다 갈아엎어버리는 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인사신이 있을 경우 가끔은 형이 좋은 작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축술미도 가끔은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자묘 같은 경우는 오유가 들어오면 형이 풀려버리겠지요. 자묘는 형인데 오와 유가 같이 들어와 버리면 형이 풀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진진자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형하는 거고 오자형도 마찬가지고 유유자형도 마찬가지고 해자형도 마찬가지인데 진오유에 돌아가면서 형이 걸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여기저기 얽혀서 힘든 상황을 만드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각각을 충해줘 버려야 되는데 오를 충하는 건 자, 유를 충하는 건 묘, 해를 충하는 건 사, 진을 충하는 건 술인데 그렇게 해서 자사술묘가 됩니다. 자사술묘.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소행성 같으면 항상 번뇌, 고통, 갈등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다가 극한의 소행을 해서 이걸 다 떨쳐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진정한 수행자한테는 해탈이 되겠죠. 자사술면은 힘겨운 상황을 다 떨쳐내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자사술묘가 다 구비된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한데 보통 유기막에서는 사술묘 주인성은이라고 하는데 유기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간에 진오유에 이래저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은 각각을 충하는 자사술묘 작용이 있어야만 진오유예로 복잡하게 얽힌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자의 기운을 끌어다가 두고 사의 기운을 끌어다가 두고 묘의 기운을 끌어다가 두고 술의 기운을 끌어다가 한번 더 봤는데 이 어떻게 기운을 끌어오는가는 이전에 수행자의 길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기운을 끌어다 당겨서 붙여 놓으면 아주 가늘게 어떤 기운들이 와서 자기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던 게 싹 해결되어 버리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오유해에는 돌아가면서 형이 걸리는데 이것을 풀어 헤치는 길은 자사술묘가 되겠습니다. 자사술묘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더 미영리학이나 동양철학의 어떤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사술묘를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작용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반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오행이나 뭐 동양 사상은 아니지만 동양 철학적인 면에서 한 가지씩 정리해 가는 영상을 시간 날 때 한 번씩 만들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무국에서 태극, 황극, 사상, 오행, 오행에서 십간, 십이지로 분화가 되었지요. 그리고 십간과 십이지가 또 짝을 이뤄서 육식갑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분화를 하지요. 뭐 사주학 같은 경우는 다시 육식갑자가 연월 일시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서 분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주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십간, 십이지로 분할하고 다시 육식갑자로 분할을 하는데 육식갑자를 연월 일시로 다시 어, 네 경계선으로 만들어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주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주 종류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뭐 육식갑자에서 더 연구를 하자면 또 분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육식에서 분할을 하고 또 분할을 하고 또 분할을 하고 분할하는 것이 끝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사주학이나 뭐 주역, 명리학을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오랜 세월 했는데 사주학 같은 경우는 큰 고래가 사주 원국이면 원국에서 큰 틀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큰 틀이 정해졌는데 그 틀이 가끔 작은 새끼 고래, 새끼 돌고래처럼 그 틀이 대운이나 연운에 의해서 가끔 깨지기도 하고 가끔 원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개인의 운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국에서 큰 틀이 좋게 이루어져 있으면 평생 사는데 큰 걱정거리 없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운에서 살펴서 그 사람의 모든 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연운까지 살펴서 그 사람의 운을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 의견을 제가 반박은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그 명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긴 세월 해보시면 사주 원국에서 8글자에서 큰 틀이 대부분 다 정해진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행에서 십간 십이지가
분화가 되고 다시 60합자로 이어져 갔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부수적으로 동양 역술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이나 어떤 동양의 사상적인 면이 아닌 운명학, 동양 운명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저를 인정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오랜 세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경험해 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간과 12지 분화, 오행에서 분화된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10간과 12지에서 60갑자로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